달리는 라디오 개국 24주년 특집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안녕하십니까. 특집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2부 진행을 맡은 권계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을 살펴보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사회적 시선은 높아졌으며 분노의 목소리는 커지고만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잠깐인데 뭘 운이 나빴다 이런 변명 뒤에 얼마나 많은 삶이 부서졌고 이 상처가 남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음주운전이 발을 딛지 못하도록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TVN 경인교통방송이 함께 하겠습니다. 특집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주범 30대를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망자 60대 여성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는 정지됐는데 그게 이제 무면허로 이어지는 경우도 음주 측정 거부를 추가로 저질렀다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일정을 앞당겨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집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2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촌철살인 그 한마디로 이 분노한 청취자들의 가슴을 아주 후련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공인탐정연구원 원장 백기종 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편안하게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이 선진교통안전대상 대상수상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전문가입니다.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이윤호 사무처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 구기선양했으니 봐주세요. 그때 술 마시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했다고요. 음주운전 망언 퍼레이드 탑 3. 가해자들의 이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요?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백기종 팀장께서 직접 선정을 하셨어요. 네. 이름하여 망언 퍼레이드 탑 3입니다. 네. 그 수많은 사고 중에 망언을 남긴 그런 사고 중에 탑 3를 꼽아 오셨는데 네.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망언 톱3를 시간 순으로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일단 음주운전 망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죠. 이제 음주운전 역사상 가장 큰 망언으로 꼽히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얘기인데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당시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이 말이. 네. 사회적인 반향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네. 개요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꽤 오래됐죠.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최고 인기를 누렸던 아이돌 클릭비의 인기 멤버. 이제 이 멤버가 2005년 4월 11일 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 종합운동장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중 3중 추돌 사고를 냈죠. 네. 이렇게 이제 3중 추돌 사고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사고 자체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 이후 뺑소니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됐는데 소속사가 연 그 해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을 들은 사람들에겐 술도 마시고 운전도 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라는 식으로 들렸죠. 그래서 전국에서 엄청난 후폭풍,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렇습니다. 게 모순되는 말로 부인을 할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이 말이 또 많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윤호 처장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당시에 왜 이런 망언이 나왔을까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해명에 따르자면 네. 결국은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과 처벌의 기준인데 이 농도가 기준 미달이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건 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음주운전 자체가 확고하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만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제정신이었다. 또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법망도 아주 교묘하게 빈틈을 확인을 했었고 네. 그 문제점들을 꼼꼼히 파악을 소속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사과의 말보다는 변명이 나왔을까라고 해서 우리 백 팀장님 말씀처럼 사회적 공분을 굉장히 많이 탔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 사고가 벌써 20년이 네. 지났는데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아까 그 음주운전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현재 기준은 어떤가요?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단속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강화보다는 저는 합리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우리 당시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군. 윤창호 군이 해운대에서 새벽에 친구와 같이 인도를 걷다가 0.181%의 만취 상태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약 한 45일 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고가 계기가 됐죠. 네. 당시에 윤창호 친구들 또 저도 함께 했습니다만 우리 법을 좀 강화해달라. 가해자를 위한 처벌을 좀 강화해달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이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면 네. 이제 면허 취소 0.1%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되고 0.05%가 정지가 됐는데 이게 0.03%, 0.08%로 좀 낮아졌습니다. 네. 단속이 좀 강화가 됐고 또한 처벌 자체도 이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특가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당시의 논리대로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백희정 팀장님 항상 사고 이후에 그 뒷이야기까지 또 늘 알려주시는데 이 그룹이었잖아요. 네네. 이 그룹 후폭풍이 아주 대단했죠. 네, 그 클릭비 사실 후폭풍이 컸죠. 이 개봉을 했던 주연작 태풍태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홍보도 못하고요. 이제 개봉도 못한 건 당연한 기결이었고 결국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돌 멤버는 10여 년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자숙 기간을 가져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2020년대부터 이제 40줄이 들다 보니까 활동조차 어렵게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중간 방송 활동 등을 타진을 했지만 이 대중들의 비난이 워낙 커서 또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난성 그런 발언이나 댓글 그다음에 워딩 이런 게 이제 방송국에 올라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에 출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술을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리스크 내지는 후폭풍이 당사자한테 있었던 거죠.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음주운전 역대급 망언 탑3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2024년 2월 3일 날 발생한 강남의 그 유명 DJ, 여자 DJ입니다. 네. 이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이 망언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라고 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명 여자 DJ가 유튜버이기도 하죠. 네. 논란이 됐던 그런 행동이나 말들, 음주사고 그리고 사망사건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2월 3일 새벽이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여성 DJ가 만취 상태로
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쪽에서 치여서 이 숨지게 한 사건이거든요. 네. 중앙선을 침범해서 도주를 하고 또 2차 사망 사고를 낸 그런 사고인데 가해자 경찰에 나중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해보니까 0.221%의 초만치 상태이거든요. 이 사고 잠시 전에도 네.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가 다시 2차 사고를 낸 건데요. 이 사고를 내고도 약 100m가량 도망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초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사회적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네. 오.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받쳐서 충돌해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네. 뭐 구호 조치나 112 신고를 하거나 119를 부른다거나 이런 구호 조치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차량 조수석에 있는 자동차에 함께 태웠던 반려견을 끌어내서 앉아가지고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결국 사람들이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 심한 욕설과 반항 또 공무집행 방해 행동을 했었던 거죠. 결국 이 유명 여 DJ는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요. 뭐 2024년 12월 10일 기록을 보니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이 되는 그런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만 끌어안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목숨이 반려견보다 못한 건지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이윤호 처장님, 당시에 또 이 사람, 이 유명 DJ라는 이 사람의 망언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지금 흥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당시에 국위선양을 했으니까 좀 봐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저도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나, 이분이 혹시 청소년 시절에 혹시 뭐 올림픽 또 뭐 이런 데 가서 메달을 따지 않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본인이 유튜버를 하면서 외국 어떤 구독자들도 있으니 네. 자기는 국위선양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좀 선처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다. 이런 망언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잃어서 뭐 그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계도 없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네. 실제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 거짓말까지. 거였죠.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적 분노의 수위는 더 높아졌었던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데요. 이 당시에 이제 배달 노동자였던 네. 이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 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사망 사고가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로의 끝차로로 주행을 하거나 했으면 자기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결국 책임이 크다. 이런 피해자 책임론까지 들고 일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반성문을 75번을 썼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자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데만 좀 급급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75번을 반성문을 쓰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법원은 확정은 징역 8년을 받았죠. 근데 이 내용 자체로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공분에 이 판결 결과로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역대급 망언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장님, 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가해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망언을 하는 그런 심리는 뭘까요? 이게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었으면 사과를 하고 오히려 책임을 무겁게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망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결 기준이 아까 제가 징역 8년의 공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과 비견해서 너무 약한 처벌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건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법원에서는 이 과실이기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또 약을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형량을 줄이는데 급급하고, 가해자들은 또 그걸 받아들여서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망언들이 좀처럼 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처럼 정말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사건, 망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그렇다면 역대급 망언 탑3 마지막 사건까지 볼까요?
근데 소주 10병 망언이죠. 2024년 9월 29일 새벽에 발생한 소주 10병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네. 사실은 술을 함께 먹은 친구가 차키를 건네주면서 친구야 너를 믿는다. 네가 운전해 라고 하는 이런 부추긴 동승자들까지 함께 처벌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소주 10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게 정말 제정신이 아닌데 다시 언급해도 정말 화가 납니다. 사건을 조금 짧게 또 개요를 알려주세요. 2024년 9월 29일로 기록이 나오는데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셨죠. 네.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이 친구 한 명은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 부추기고 이 조수석에 올라탔죠. 키를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났는데 의정부 망월사역 회룡역 구간 시속 118km로 운전 중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었죠.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5%였는데 하여튼 3차에 걸쳐서 이 술을 먹고도 이 음주운전을 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거죠. 2024년이면은 불과 작년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망언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또 그 망언을 남겼다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데요. 가해자는 이제 술을 마신 것은 인정을 한다. 네. 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술은 먹었지만 주량이 또 세다. 그리고 충분히 술 취한 형태의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사고 전에 9번이나 신호위반 또 안전거리 미확보 또 여러 차례 난폭 운전 등으로 보아서 만취 음주운전 영향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그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인데 지금도 기록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아무리 주량이 세더라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돌발 상황에 적응하는 이 태세가 약해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본의 아닌 사고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란 형태로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처장님, 아니 음주운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명이랍시고 본인이 네네. 음주를 했지만 나는 운전은 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신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네. 벌써 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인지 평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내 위주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고집 부린다고 하는데 그 고집이 이제 극한 상태에 이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상적 우월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예시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한 80%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 그러면 상대방의 운전 점수는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는 잘해. 네. 나는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 이런 자발적인 그 심리가 작용을 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미국에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소주 한 2병 정도 되겠죠. 충돌 위험이 무려 25배가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운전자들은 짧은 거리라서 괜찮다. 또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과신하게 되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자 실험에서 한 절반 정도가 법적 한도를 초과해도 나는 운전 오케이. 나는 괜찮아. 내 신체는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핑계들을 굉장히 많이 대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안 했지. 또 대리운전 부를 돈이 없어요. 집이 가까워서 5분이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술이 셉니다. 나는 멀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술은 한 잔만 마셔도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는 술은 근처에만 가도 운전을 하면 바로 표가 납니다. 네, 이 처장님 말씀 끝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음주운전자 우리나라 재범률이 46에서 47% 정도 됩니다. 거의 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재범을 하냐면은 음주운전을 내가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큰 사고를 낸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무슨 뜻이냐.
나는 이 길을 잘 알아. 그리고 나는 사고가 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뭐 다른 차를 추돌하거나 할 일이 없어.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인식의 전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이런 부분이 이 음주운전 재범 내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속성이라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심리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한 잔의 술이 이렇게 누군가를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이 사고 소주 10병을 마시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숨지게 만들었던 이 사고 끝은 어떻게 됐나요? 이 사고의 엔딩이라고 이제 보통 하죠. 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혐운전 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죠. 뭐 음주운전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술을 먹고도 운전을 잘할 것이야 너를 믿어 하면서 키를 넘겨줬던 가해자의 지인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사실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역 6년과 그다음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된 동승자가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은 그런 엔딩이었죠. 생각 같아서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현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형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죽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2년, 4년, 6년 이게 뭐야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다시 한번 음주운전 절대 용납돼선 안 되겠고요. 오늘 시작부터 역대급 망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음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윤호 처장님께서 또 특별히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여행들을 좀 많이 오잖아요. 여행들을 많이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 그래서 국가적 망신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있죠. 지난 2025년 11월 2일 그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의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해요. 인도로 돌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일본인 모녀가 그대로 그 차에 치인 거죠. 이게 한국 입국 첫날이었다고 하고 DDP 들렸다가 이제 낙산공원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어머니는 즉시 심정지가 와가지고 병원 이송 후에 사망했고 딸은 지금 현재 부상 치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가해자가 소주를 한 3병 마셨다 그래요. 야, 3병 마시면 저는 걸어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한 1km를 운전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보행자를 치고도 20m를 더 주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이제 한국 음주운전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적발 건수가 일본이 6배다,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강력히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기 선양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 특히 음주운전이라는 사고 한 건으로 우리의 국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렇죠.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팀장님, 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그 음주운전 사망 사고 어느 정도가 있나요? 알려진 사고만 해도요. 2020년 11월 6일 날 굉장히 유명했죠. 이 사건이 언론을 많이 탔었던 건데요. 대만 유학생 정이린 씨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2025년 8월 25일 날 또 캐나다인 남성 사망이 있고요. 2025년 11월 2일 날 일본인 모녀 사망 사고. 이름 붙이기도 이제 민망하지만 이 해외나 외국에서는 K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K컬처, K푸드나 K팝 굉장히 지금 국위선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K컬처가 졸지에 K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붙게 된 그런 상황이죠. 정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벌은 약하고 이 흉악 범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해요. 한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장애인 운전자였는데 30대 장애인이었는데요. 파병을 갔다 와서 이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그러면서 500cc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여대생을 이렇게 치어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같으면 파병 군인이었기도 했고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동정 심리가 적용을 했을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1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네. 거기서는 얼마든지 음주운전은 본인이 예측할 수 있고 이걸 예방해야 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 이래서 종신형에 처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불과 작년인데요. 도쿄 고속도로에서 40대 남성인데 이 재범자라 그래요. 음주운전은. 네. 그래서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그냥 추돌을 했죠. 쾅 추돌을 해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네. 과실운전 치사상죄 20년 실형이 선고됐답니다. 물론 지금 항소 중이긴 한데 네. 우리 같으면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법원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일본은 사실은 아까 음주운전 방조 행위 말씀하셨지만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네. 또한 음주운전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판 상점의 주인에게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비단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놀랐는데 중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을 집행한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게 이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외국인의 그 정확한 피해 그 통계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2013년도에 1,579명의 외국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작년에는 1,718명으로 늘었거든요. 또 올해도 8월 기준에서 1,169명이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일본 아사히 TV가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있다. 이러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K 음주운전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보도가 있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말 음주운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잇따라 참변을 당하면서 우리의 솜방망이 이 처벌 논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돌아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요. 이 시간 정말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저희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N 경인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 개국 24주년 특집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음주운전 꼼짝 마! 끝까지 추격한다! 음주운전을 막은 도로 위 히어로! (2021년 3월) 어느 날 저녁 계산동에서 손님을 태우고 직매이 고개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적색 신호등에 맞춰 차들이 일제히 정차했고 저도 4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차 한 대가 왔습니다. 불안하게 휘청이는 모습이 백미러에 보였죠. 어라? 저 차는 뭐지? 쎄한 느낌이었는데요. 제 옆 3차로에는 저와 나란히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휘청이며 오던 차가 갑자기 3차로와 4차로 사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공간도 없는데 갑자기 끼어드니 사고 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어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며 앞을 향했습니다. 가면서 사이드미러로 보니 좌우로 왔다 갔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불규칙하게 밟는 모습이 딱 봐도 음주운전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신호에서 멈춘 저는 내려서 조수석 창문을 두들겼죠. 창문이 열리자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술 드셨네요. 택시나 대리운전을 부르셔야죠. 그 순간 제 조언이 끝나자마자 차가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손님이 타고 있어서 경찰에 먼저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공천 사거리쯤 왔을 때 차가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경찰차가 오려면 한참이었죠. 지금 우회전하려나 봐요. 저는 직진해야 하니까 경찰분들이 추격해주세요. 그런데 우회전하려던 차가 갑자기 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빈정내 사거리, 아시아드 사거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나 잡아보라고 조롱하는 것 같았죠. 저러다 큰 사고 나겠어. 에이, 안 되겠다. 결국 아시아드 사거리에서 차량 앞을 막고 직접 내렸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말했죠. 이제 그만하세요. 이 상태론 운전 못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문을 잡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차문에 매달렸고 운전자는 그대로 앞뒤로 후진, 전진을 반복했습니다. 운전자가 막무가내로 후진을 하는 바람에 저는 차에 매달려 중앙분리대 화단까지 밀렸습니다. 그대로 갔다면 전 중앙분리대에 끼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죠. 그때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느낌입니다.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긴박하고 무섭습니다. 휴,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죠? 음주운전 진짜 사람 잡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사연으로 만나봤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특집의 모든 드라마타이즈와 성우 녹음은 생성형 AI로 제작이 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모든 목소리도 AI로 제작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입니다. 아니 음주운전을 말리는 사람을 오히려 차에 매달고 정말 앞뒤로 질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만취 상태인 건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우리 황인덕 통신원님이시거든요. 전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인덕 통신원님. 늘 교통 제보 알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네, 아주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할 수는 있어도 내가 쫓아갈 생각은 또 사실 못 하거든요. 어떻게 쫓아가셨어요? 제가 쫓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직매이곡에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는데 큰 사고의 위협이 있었어요. 저렇게 불안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는 누군가 큰 대형 사고를 유발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나 하나만 사고를 안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차를 놔두면은 정말 폭격이 돼서 어떤 차를 들이받을지 모른다. 이런 또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신 건데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차에 매달리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때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머리가 하얘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치시진 않으셨어요? 다행히. 가볍게 좀 다치고 차에 매달리고 끌려가고 하는 사이에 조금 타박상 이런 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사람들이 도와서인지 그 조그만 부상, 경미한 부상으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 화단 그 중앙 분리대 앞까지 바로 밀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바로 그때 또 경찰이 도착해서 다행히도 다시 다치시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황인덕 통신원님, 음주운전하는 그 운전자들 마주치고 이렇게 또 추격전까지 하셨는데 지금 음주운전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분 운전자를 나중에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음주운전 당시는 맹수, 야수처럼 운전을 아주 난폭하게 했는데 그곳에 경찰서에서 만났을 때
이제 술 기운이 아닌 맨정신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어린 양 같더라고요. 그 술을 마시면은 내 이성이 아니라 맹수, 야수가 되어서 난폭한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음주하셨으면 절대 밴들은 또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TVN 경인교통방송의 통신원님답습니다. 정말 캠페인같이 음주운전하면 나는 없어진다. 맹수만 남게 된다.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NO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황인덕 통신원님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국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백기종 팀장의 그날이 알고 싶다. 좀 더 빨리 달려. 너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너는 술을 먹고 운전해도 절대 단속이 안 돼. 왜냐고? 해고라니까.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진행이 되죠. 자식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부모나 가족들의 한가, 그 상실감은 누가 보상을 하나요? 반드시 후회하고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개념 없는 부모로 낙인시킬 수 있다는 교훈적 사건이다. 피해를 당해서 돌아가신 그 두 아이들 엄마의 영혼은 지금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해자가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지금 방금 백기종 팀장님의 촌철살인 모음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본인의 목소리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제 목소리를 다시 이렇게 들어서 이게 어떤 느낌이라기보담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다음에 누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곧 나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촌철살인의 모음을 그냥 가볍게 라디오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면 정말로 음주운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럼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어떤 주제일지 들어볼까요? 죽지 마. 아빠!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너의 이름 석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음주운전 사고,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 이번에는 음주운전 이후에 살아남은 이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가운데 3가지 사연을 또 선정해봤거든요. 백기종 팀장님이 방송하시면서 특히 또 마음에 남는 그 피해자들의 사연이 있다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세종청사 공무원이 음주운전 후에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파괴된 가정,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2022년 4월 7일 날 아침 9시 30분경이죠. 그러니까 출근이 이제 러시아어가 막 끝날 때쯤인데 세종시 2차선 도로에서 발생을 합니다. 공무원 김모 씨, 그 당시 나이가 39세죠.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9%. 면허 취소 2배가 넘는 상태에서 이 제한 속도가 보통 요즘도 그렇잖아요. 도심이 50km인데 2배가 넘는 107km로 음주, 가속 운전을 하죠. 그런데 그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이 탄 승합차, 결국 음주운전이 큰 사고를 낸 건데 들이받았죠. 40대 여성,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세 그 미만의, 그러니까 7, 8세 정도 되는 아이들 3명이 부상을 당한 일가족 6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한 사건이죠. 이 멈춰버린 가족의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을 통해서 조명되기도 했죠. 남편이 지금도 엄마를 찾는 아이들 모습을 방영해서 안타까움을 주기도 하고 또 전국의 많은 그 시청자들에게 눈물샘을 자극을 했는데 1심은 징역 1년 4개월 고작. 그런데 대법원에서 또 고작 겨우
징역 2년이 확정된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전 국민의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특히 공직자의 윤리 위반이라든가 공직자의 음주 가속 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겼던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사건입니다. 남아있는 자의 슬픔, 그 그렇죠. 사고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고는 어떤 사고였나요? 두 번째는 2022년 10월 18일 유연수 축구선수입니다. 네. 아침 5시 40분경이니까 출근 시간 전이긴 하죠. 네. 제주 서귀포시 이 가시리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7% 이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들과 트레이너가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서 충돌한 차량에는 이 K리그 1프로 축구단 제주 SK라고 합니다. 네.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유연수 선수랑 또 다른 선수 또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죠. 유연수 선수는 K리그 1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거든요. 당시 사고로 하반신 마비 또 신경장애, 만성 통증 등 치명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1년 가까운 재활 끝에 안타깝게도 2023년 11월 25세의 한참 창창한 나이에 현역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음주운전 후유증으로 인한 그런 은퇴였기 때문에 많은 이 팬들 내지는 국민들 시민들이 안타까워했었던 그런 정말 그 통탄할 음주운전 사고였죠. 그 세 번째 사고는 어떤 사고였나요? 2023년 4월 27일에 이것도 정말 저는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배드민턴 선수 사고입니다. 오후 8시 14분경 청성군이 경북에 있습니다. 파천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7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광주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인데 이 초등학생 이 6명이 바로 12살 먹은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네. 코치 1명 이렇게 타고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았죠. 청송에서 개최된 배드민턴 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곤히 잠들어 있는 어린 선수들이 안전벨트 덕분에 생명을 건졌지만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후유증을 남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죠.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음주운전, 그 남아있는 자의 슬픔에 대해서 저희가 한 사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세종청사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음주운전 피해 가족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우리 이윤호 처장님,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처가 TV 방송을 보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나왔던 세종시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학생 사연이었는데 그 남편분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충격으로 방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또 학교도 무단결석하고 또 둘째 딸 같은 경우에도 엄마 사고가 본인 탓이 아닌데도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겠죠.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어려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사망한 분들 중에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가 거의 90%, 10명 중에 9명이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장의 상실, 경제적 빈곤이 바로 오는 거죠. 그렇죠. 가정생활 자체가 파탄이 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오고 PTSD까지 오고 일례로 PTSD나 우울증 발병률이 유자녀 기준으로 45%에 이르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더구나 이게 참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음주운전 피해자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안 계신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가족이다. 이런 사회의 시선이 오히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족을 정말 고통 속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린 정말 세종청사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저희가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유연수 선수 이야기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수 생활을 접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그 가해자가 죄질이 나쁜 게 사과를 안 한다고요? 사과뿐만 아니라 저 같으면 오히려 더 공분을 살 것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 비용으로 820만 원을 냈다고 해요. 공탁은 결국은 내가 이 정도의 벌금을 낼 테니 법원에서 선처를 좀 해주거나 합의를 해줘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당시에 판사분께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판사분께서 피해자를 조롱하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더구나 1심 징역 4년 실형 선고됐는데 네. 항소도 했다고 해요. 근데 2심에서는 뭐 더 높일 수 없으니까 유지되긴 했습니다만, 이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 우리 유 선수의 어머니는 법정에서까지 사과도 한마디 안 했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고 미안한 마음조차 내색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두 번의 상처를 주는 이런 그 아주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네.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의 슬픔, 고통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2023년 4월 27일에 발생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죠. 청송, 배드민턴 선수들 아직까지도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그 이후에 이제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전치 4주에서 14주의 중상을 입었던 다른 학생들, 이 재활 이제 치료 중이지만 선수 기량이 꼴찌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사이렌 소리나 또 구급대원들 모습, 중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런 또래 선수들의 모습, 이런 트라우마, 아까 이제 PTSD 말씀하셨는데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코치는 그 당시 갈비뼈가 7개가 골절이 됐는데,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코치의 마음입니다. 본인 때문에 아이들이 부상을 입어서 유망한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도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끝나고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정말 영원히 그날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백기종 팀장님 그리고 이윤호 사무처장님, 이 남아있는 자들의 슬픔을 마주하면서 이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로 좀 혼내주세요. 우리 먼저 백기종 팀장님. 네, 술 먹고 음주운전 하게 되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 대신에 경찰서나 구치소, 또 가족 잃은 피해자들 평생의 한, 부상당한 피해자들 평생 원망, 음주운전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우리 이 처장님도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뭐 가해자들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기성세대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 범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특가법 개정이 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했지만 최초의 목적은 5년이었거든요. 네. 우리의 목적은. 근데 5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5년의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너무 타법에 비해서 강하다라고 해서 3년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권들이 머리를 맞대고 처벌을 좀 확실하게, 엄중하게,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네. 오늘 혹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술 드시고 운전하면 아마 이번 생에서 드시는 마지막 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섬찟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저릿하면서 명심하게 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를 짚어봤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애써주신 우리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공인탐정연구원 원장, 우리 백기종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우리 이윤호 사무처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주운전 0%의 각오로 달려온 특집 음주운전 그날을 말하다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는요, 음주운전의 결과가 얼마나 잔인한지 살펴봤고요. 그 참혹한 희생의 대가로 이 대한민국은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뤄봤습니다. 한 잔 정도 어때? 이런 생각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홍석훈, 구성의 김규희, 진행의 저 변기현이었습니다. 드라마타이즈의 이 성우 녹음은 생성형 AI 11랩스와 제미나이로 제작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TVN 경인교통방송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